이번 강의에서는요, 다이얼로그, 그다음에 델리게이트 패턴, 그다음에 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는요, 모달 형식으로 나타나서 사용자와 대화하는 게 다이얼로그가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다이얼로그가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델리게이트 패턴은 iOS 개발하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뭔가 작업하다가 그 이후의 동작들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다음 피커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사용자한테 제공하고 사용자 그거를 선택하는, 이때 델리게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피커를 사용하는지 그 동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S를 하다가 다이얼로그가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사용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이얼로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굉장히 독점적이에요. 사용자의 입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외에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뭔가 삭제하려고 했을 때 삭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방식이 바로 모달 방식입니다. 그때 선택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태에 모달로 동작해야 됩니다. 이런 다이얼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UI 얼럿 컨트롤러, 이 얼럿 컨트롤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얼럿 컨트롤 만들 때는요, UI 얼럿 컨트롤러가 되는데, 이걸 사용할 때는 인터페이스 빌더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코드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는 크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얼럿 뷰 스타일이고요, 액션 시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 중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를 골라야 돼요. 얼럿 뷰 같은 경우는 화면의 중앙에 나타나게 되고요, 액션 시트 같은 경우는 화면 하단에서 쭉 밀고 올라옵니다. 아이패드에서는요, 얼럿 뷰 같은 경우는 항상 중앙에 나타나게 되는데, 액션 시트 같은 경우는 화면 하단이 아니고 화면 중간에서 쭉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이얼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얼럿 컨트롤러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객체 만들까요? 이니셜라이저를 보면 되죠. 제목과 메시지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아까 봤던 스타일 얼럿 스타일이 있었고요, 액션 시트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얼럿 컨트롤 화면에 나타나게 하여져 뷰 컨트롤에는 모달로 나타내는 방법이 프레젠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뷰 컨트롤을 넣고요, 여기다가 얼럿 컨트롤 객체를 넣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기능을 쓸 거고요, 컴플리션 같은 경우는 이미 화면에 나타난 이후에 동작하는 코드를 클로저 형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볼까요? 얼럿 컨트롤 객체를 만듭니다. 제목과 내용을 넣어 놓고요, 얼럿 스타일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든 다이얼로그 객체를 뷰 컨트롤에 있는 프레젠트에서 화면상의 모달 형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네, 우리 스위프트 공부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였죠? equal nil,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는 생략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프레젠트, 다이얼로그와 애니메이트까지 세 번째 파라미터는 없죠? 예,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얼럿 컨트롤 엑셀을 만들고 화면상에 모달로 출력하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화면상에 다이얼로그는 나타나는데 제목과 메시지까지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요? 뭐냐면 사용자의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사용하게 될 때는 사용자의 선택사항도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얼럿 액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얼럿 액션은요, 화면상에 나타나는 선택 제목, 그 다음에 스타일은 디폴트 캔슬 디스트럭티브가 있습니다. 캔슬은 맨 왼쪽에 나타나게 되고요, 디스트럭티브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주의를 요하는 선택일 때 이 스타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액션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코드, 핸들러, 역시 클로저 형태죠. 이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코드를 핸들러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얼럿 액션을요, 얼럿 컨트롤러에 add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액션스 이용해서 현재 추가되어 있는 액션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취소를 눌렀을 때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얼럿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누르면 콘솔에다가 취소 선택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만든 얼럿 액션을요, 아까 얼럿 컨트롤러에 만든 객체에다가 add해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다이얼로그가 중간에 나타나게 되고 취소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버튼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면 액션 하나 더 만들고 add를 한번 더 하면 됩니다.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선택사항만 주는 게 아니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죠? 취소와 확인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 선택사항뿐만 아니라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럿 컨트롤러에는요, 텍스트 필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얼럿 뷰 스타일에서만 텍스트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럿 뷰 스타일 말고 뭐가 있었죠? 액션 시트 스타일이 있었죠. 액션 시트 스타일에서는 텍스트 필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력된 값은 언제 사용할까요? 사용자가 입력하고 확인 눌렀을 때 동작하겠죠. 그래서 액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 텍스트 필드에 접근해서 사용자 입력한 값을 얻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얼럿 컨트롤러의 텍스트 필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필드를 설정하기 위한 API가 있어요. UI 얼럿 컨트롤러에는요, add text field라고 부르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텍스트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호출하게 되면 하나가 추가되고요. 두 개 호출하면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configuration handler, 텍스트 필드에 대한 설정을 클로저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equal nil이 보이죠? 설정할 게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얼럿 컨트롤러에다가 텍스트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 필드는 숫자만 입력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 핸들러를 이용해서 추가를 합니다. 텍스트 필드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텍스트 필드의 키보드 타입을 넘버 패드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에 add 텍스트 필드 이용해서 텍스트 필드를 추가하고 컨피그레이션 핸들러 이용해서 키보드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에 텍스트 필드가 나타나고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을 얻어와야죠. 그 얻어오는 방법이 얼럿 컨트롤러, UI 얼럿 컨트롤러에 텍스트 필드라고 부르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 필드는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의 배열.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텍스트 필드의 입력값 얻어오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에 액션에 작성합니다. 왜냐? 버튼을 눌렀을 때에 동작하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스타일 넣어준 코드가 있고요. 이 버튼 눌렀을 때 동작 코드 클로저를 입력합니다. 클로저에 코드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에 텍스트 필드에 접근하죠. 0번째 거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고 접근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텍스트 필드에 접근해서 그 안에 입력된 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가 화면에 나타난 상태일 때는 그거를 코드로 이용해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보통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용자가 터치를 이용해서 사라지게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사용자의 터치 동작 없이 그 다이얼로그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3초 뒤에 자동으로 사라진다거나 그런 기능 구현할 때 말이죠. 이미 화면상에 동작하고 있는 얼럿 컨트롤러에 접근할 때는 뷰 컨트롤에서 프레젠티브 뷰 컨트롤하는 프로퍼티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현재 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dismis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다이얼로그를 사라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사용자의 동작 없이 코드를 할 때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다이얼로그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씬을 만들어 놨습니다. 버튼 누르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은 다이얼로그에 입력한 값을 출력하는 그 레이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웃렛과 액션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버튼 누르게 되면 다이얼로그를 출력할 거예요. UI 얼러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제목, 메시지, 스타일은 얼러트 스타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이얼로그를요, 뷰 컨트롤에는 프레젠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동작시킵니다. 애니메이션은 넣고요. 컴플리션은 이 다이얼로그가 나타난 다음에 동작하는 클로저입니다. 닐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넣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다이얼로그는 나타나게 되는데
사용자가 뭔가 동작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액션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액션은 alert 액션을 통해서 만들고요. 버튼에 대한 제목은 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디폴트, 핸들러, 클로저가 되죠? 클로저를 사용할 때는 X코드에서 엔터만 잘 치면 어느 정도 코드를 만들어줘요. 엔터를 치게 되면 클로저를 만들기 위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파라미터로 alert 액션 들어가죠? 액션 넣고요. 또 탭 눌러서 이동하고 엔터 눌러서 키보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액션을 다이얼로그에 추가를 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하고요. 다이얼로그가 뜨죠?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액션에 대한 클로저가 동작할 거예요. 이번엔 다이얼로그에 텍스트 필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클로저를 사용합니다. 엔터를 치면은 클로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여기서 텍스트 필드에 대한 속성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텍스트 필드는 확인 눌렀을 때 접근해야 되겠죠? 그거는 다이얼로그의 텍스트 필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옵셔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은 안전하게 옵셔널 바인딩에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시간상 간단히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에다가 출력해주는 코드를 짜겠습니다. 런에서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이얼로그는요, 텍스트 필드를 가지고 있죠. 키 입력을 합니다. 비밀 키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확인 누르게 되면은 OK 액션이 동작하게 되고 텍스트 필드에 의해서 얻어온 비밀번호를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다이얼로그를 이용해 봤고요. 클로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엔 델리게이트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OS 개발하다 보면 델리게이트는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접하는 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요. 어차피 계속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도전해서 이해도를 높여나가면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살펴보자면 델리게이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행위를 위임하는 거가 됩니다. 도대체 뭘까요? 내가 만약에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그게 바로 위임이 됩니다. 개발적으로 한번 끌어볼까요? 뭔가 객체가 하나 있어요. 객체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를 이 객체 내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다른 객체로 위임시켜서 부탁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델리게이트 패턴입니다. 이런 델리게이트 패턴은요, 카메라 촬영하는 데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카메라 이용해 촬영했습니다. 근데 정작 촬영된 이미지는 카메라 촬영하는 기능을 가진 객체에서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다른 객체로 위임해서 처리합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델리게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화면에 나타나야 되는 크기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델리게이트가 말해줘요. 이번에는 50포인트 50 크기로 나타나도록 해라 라고 알려주면은 그 크기 맞춰서 화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벤트뿐만 아니라 화면에 나타난 행위 자체도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델리게이트 패턴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촬영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iOS를 사용하면서 카메라 촬영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 촬영 어떻게 하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 촬영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촬영된 카메라 씬이 종료가 되죠. 그 다음에 촬영된 이미지가 다시 전달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앱을 썼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 패턴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델리게이트 패턴입니다. 사진 촬영을 시키죠. 사진 촬영하는 객체가 동작합니다. 촬영된 이미지, 그 결과는 사실 이 객체가 사용할 일이 없어요. 누가 필요하죠? 필요한 객체에게 전달해주고 이후의 처리를 위임시켜주는 게 델리게이트 패턴입니다. 델리게이트 패턴에 의해서 객체가 동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객체가 있었죠. 하나는 촬영하는 객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결과를 전달해서 사용하는 객체가 있었죠. 코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촬영 기능을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를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겠죠. 게다가 이 클래스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됩니다. 즉 촬영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클래스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애플 엔지니어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하는 클래스는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 게다가 같은 회사도 아니고 같은 팀도 아닌 그런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짠 코드로 이용해서 애플 엔지니어가 만든 코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반대가 됩니다. 애플 엔지니어가 만든 클래스가 우리가 만든 코드로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애플 엔지니어가 만든 거, 좀 더 일반적으로 가자면 위임하는 클래스는 어떻게 구현되느냐, 뭔가 동작까지만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델리게이트에게 위임하도록 까지만 만들었습니다. 이 델리게이트가 누가 될지 몰라요. 어느 클래스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프로토콜을 이용해서요, 위임하는 클래스와 또 위임받는 클래스 사이에 위임하기 위한 동작들, 코드로 옮기면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 메소드 호출을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위임받는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위임받는 클래스는요, 일단 사진 촬영하는 객체에게 델리게이트는 내가 될 거다, 어느 객체가 델리게이트인지 설정해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이 끝났을 때 위임받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게 프로토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고 그 프로토콜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촬영이 끝나고 나서 델리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내가 짠 클래스의 객체의 메소드가 동작하게 돼요. 좀 내용이 어려웠죠? 코드를 보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임하는 클래스 구현 코드입니다. 사진 촬영하는 코드라고 보고요, 그거를 액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사진이 촬영하게 되면은, 촬영을 마치게 되면은 자기가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델리게이트에 위임합니다. 코드를 옮기면 메소드 호출이에요. 근데 메소드 호출하기 위해서는 두 클래스 사이에 메소드 호출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죠. 그게 프로토콜로 정의하고요, 프로토콜 내부에 메소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에게 호출하고요, 이 델리게이트는 프로퍼티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델리게이트 객체를 설정할 수가 있죠. 이번에 위임 받아 처리하는 클래스에 대한 구현입니다. 일단 사진 촬영하는 객체에게 델리게이트가 누가 될 것인지, 즉 셀프가 되겠다, 이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액션에서 뭔가 동작이 완료됐을 때 그 액션은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위임하죠. 그에 대한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고요, 그 프로토콜에 있는 위임받아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위임을 받아서 그에 대한 결과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위임받아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피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커란 무엇일까? 피커는 뭔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행위를 제공하는 거에는 다 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피커가 있을까요? 데이트 피커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UI 데이트 피커예요. 이 피커의 역할은 뭐가 있냐?
날짜를 선택하게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피커 있습니다. 클래스는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이긴 한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자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혹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이미지 피커입니다. 미디어 피커는요, 클래스는 MP 미디어 피커 컨트롤. 이 미디어 피커는요, 사용자의 라이브러리에서 음악을 선택해 만드는 게 미디어 피커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펴볼 거는 피커 뷰가 되는데, 피커 뷰는 사용자한테 제공되고 있는 선택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피커 뷰입니다. 피커 뷰는 화면상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돼요. 선택 항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위아래 스크롤 시켜가면서 항목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 피커뷰에 대한 클래스는 UI 피커뷰가 되고요. 라이브러리에는 피커뷰와 데이트 피커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피커뷰에 대한 속성 보게 되면은 셀렉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선택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돼요. 피커뷰를 구성하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커뷰는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여러 개의 항목을 그룹화지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내에는 개별 선택 항목들이 있는데 얘를 로우라고 합니다. 이 로우는 컴포넌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는 10개의 로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컴포넌트는 5개의 로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커뷰는 사용자한테 선택사항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피커뷰는요, 컴포넌트로 구성되죠. 컴포넌트가 하나짜리일 수 있고 2개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소스에게 물어봅니다. 몇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가? 그럼 데이터 소스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2개가 있다. 그래서 2개의 컴포넌트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궁금하죠? 첫 번째 컴포넌트에는 몇 개의 선택 항목이 있는가? 데이터 소스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즉 인덱스 0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에는 몇 개의 선택 항목이 있는가? 7개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컴포넌트엔 7개의 항목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몇 개가 있느냐? 또 물어봅니다. 대답해 주겠죠. 이런 형태로 피커뷰에게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데이터 소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피커뷰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의 도움을 받습니다. 피커뷰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에 대한 항목에 대한 개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화면에 나타나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뭐의 도움을 받느냐? 델리게이트의 도움을 얻습니다. 0번 컴포넌트의 0번 로우 위치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델리게이트가 안내해줍니다. 0,0에는 에스프레소로 보여줘라.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화면상에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커뷰는 피커뷰 데이터 소스와 피커뷰 델리게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화면상의 선택 항목을 보여주게 됩니다. 피커뷰와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가 동작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커뷰 어떻게 동작했죠? 선택사항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게 피커뷰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선택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죠. 그럼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는요, UI 피커뷰 데이터 소스라는 프로토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컴포넌트의 개수, 개별 컴포넌트마다 몇 개의 로우가 있는가를 제공해 주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와 로우에 대한 식별 정보가 필요하게 되죠. 컴포넌트와 로우에 대한 인덱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는요, UI 피커뷰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채택한 클래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토콜 내에는요, 컴포넌트의 개수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메소드가 있고요. 정의가 되어 있고 각 컴포넌트에는 몇 개의 로우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피커뷰에는
데이터 소스 메소드는요, 누가 호출하느냐? 피커뷰가 호출합니다. 그리고 리턴하죠. 리턴된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피커뷰가 호출해서 그 결과가 피커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내가 만들었지만 실제 호출하는 것은 내가 짠 코드가 아니고 피커뷰가 됩니다. 이번에는 피커뷰의 델리게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커뷰는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각 항목의 모습을 제공받습니다. 이 델리게이트는요, UI 피커뷰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델리게이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저 프로토콜을 채택한 클래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델리게이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커에 출력되는 항목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 자세히 보면은 문자열로 제공해 주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고, 또 속성 문자열, attribute string이라는 걸로 제공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뷰를 이용해서 제공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만 동작하는데 그 원리가 좀 더 넓은 범위로 만들 수 있는 거가 동작해야 됩니다. 문자열보다는 attribute string이 더 넓은 범위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attribute string보다는요, 뷰가 더 넓은 범위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었다, 더 넓은 범위를 제공해 준 메소드 하나만 동작하게 됩니다.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객체가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동작하는지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인터페이스 빌더로 할 때는요,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항목이 나타납니다. 나는 뷰 컨트롤러가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역할을 해주도록 하고 싶어. 즉 그러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결하면 돼요. 나는 코드를 하고 싶다. UI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프로퍼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커의 델리게이트는 셀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이용해서도 델리게이트와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뷰 컨트롤러를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가 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는 뷰 컨트롤러에 작성해야 됩니다. 일단 피커뷰에 나타날 항목들, 데이터가 필요하죠? 뭐를 배열로 정했습니다. 컴포넌트의 개수는 이번엔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턴 하나. 그러면 피커는 한 개의 컴포넌트를 가진 상태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내에 몇 개의 로우가 있는가 질을 하죠. 몇 개의 항목이 있을까요? 우리는 배열을 이용해서 항목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배열의 개수만큼 출력하도록 배열의 개수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피커의 각 항목에 대한 모습, 이거는 다 문자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로 반환하도록 만들 겁니다. 피커뷰에 타이틀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컴포넌트의 인덱스와 로우에 대한 인덱스가 오죠. 컴포넌트는 어차피 하나니까 컴포넌트 파라미터는 안 써도 됩니다. 대신 로우는 써야 되겠죠. 해당하는 로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배열의 인덱스와 맞춰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델리게이트 중에서 피커뷰의 모습을 문자열이 아니고 뷰로 반환해주는 그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커뷰가 있습니다. 이번엔 뷰 포 로우, 로우와 컴포넌트에 대한 값이 전달됩니다. 이번에는요, 뷰를 리턴해 줄 건데 이미지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리턴된 값이 문자열이 아니고 이번엔 이미지 뷰를 만듭니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리턴 해주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만든 피커뷰는 글자 대신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컨트롤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피커뷰가 마찬가지죠.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변경된 데이터를
다시 반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피커뷰 같은 경우는 리로드로 제공하게 되고요. 다시 읽을 범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로드 올 컴포넌트, 모든 컴포넌트를 다시 읽는 것가 됩니다. 리로드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에 대한 인덱스를 주죠. 해당 컴포넌트만 다시 화면상에 보여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피커뷰의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커뷰에는 이벤트가 뭐가 있느냐? 항목에 대한 선택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럼 항목에 대한 선택을 한번 일반적으로 살펴볼까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코드를 이용해서 특정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드로 선택한 것입니다. UI 피커뷰엔 뭐가 있느냐? select row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해당 컴포넌트에 있는 row를 코드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미 선택되어 있는 row를 얻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피커뷰에는요, selected row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의 몇 번째 row가 선택됐나 얻어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피커뷰의 선택사항이 바뀔 때마다, 선택될 때마다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델리게이트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피커뷰는요, 선택사항이 선택이 되면은 그때 델리게이트에게 피커뷰의 did select row에서 row 값과 컴포넌트에 대한 값을 전달해 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피커뷰에 발생한 이벤트를 델리게이트로 위임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럼 피커뷰에서 사용자가 피커뷰의 한 항목을 선택해서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에 있는 메소드가 되죠. 피커뷰의 row와 컴포넌트에 대한 값이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된 컴포넌트와 row의 값을 이용해서 선택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피커뷰의 델리게이트는 이벤트를 위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위임도 같이 합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커뷰는요, 컴포넌트의 너비 혹은 항목의 높이도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결정합니다. 델리게이트에 물어봅니다. 해당 컴포넌트의 width는 어떻게 되는가? 델리게이트 작성합니다. 100포인트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피커뷰는 해당 컴포넌트의 가로길을 10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항목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커뷰는 물어봅니다. 컴포넌트의 로우 하이트는 어떻게 되는가? 항목의 높이를 40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피커뷰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항목의 높이를 40포인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외에도 항목에 대한 모습, 타이틀, 어트리뷰트, 스트링, 뷰, 이건 아까 봤었던 내용이죠. 이런 형태로 이벤트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행위도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나 델리게이트, 공통적으로 뭘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파라미터가 피커뷰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임하고 있는 혹은 데이터 소스에게 호출하고 있는 샌더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여러 개의 피커뷰를 하나의 데이터 소스, 하나의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사용할 때 이 피커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태그를 이용하면 돼요. 화면상에 두 개의 피커뷰가 있습니다. 태그를 1번, 2번 줍니다. 태그를 이용해서 첫 번째 피커뷰에 대한 지리인지, 두 번째 피커뷰에 의한 지리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피커뷰를 살펴보면서 데이터 소스, 델리게이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얼로그와 피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건 다이얼로그였죠. 다이얼로그는 UI 얼럿 컨트롤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달 형태로 씬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패턴 봤습니다. 델리게이트 패턴은 이벤트나 뭔가 행위에 대한 위임이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델리게이트에게 물어봐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반영해주고 혹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델리게이트에게 그 처리를 위임시켜서 처리합니다. 그다음 피커를 봤습니다. 피커는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로서 사용해봤고요.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보이는 선택 항목을 출력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이벤트를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이얼로그와 피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